네, 저희 오른쪽부터 한 분 한 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등부 전체 팀장을 맡고 있는 김나경 팀장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현석 선생님입니다. 김준성 선생님입니다. 이 준성쌤이나 현석쌤은 저하고 가족이 아닙니다. 자주 물어보셔가지고요. 동생이냐? 그러시는데 저희가 이렇다고 다 뭐 이렇게 가족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박은경 선생님입니다. 통화 자주 하셨을 거예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선 설명하기 전에 보시면 자리에 놓아드린 것이 근데 두 분이 같이 부부신가요? 네. 죄송합니다. 따로 앉으시는 경우도 계시더라고요. 가끔 오셔서. 이 저희 학원 굿즈입니다. 학원 굿즈인데요. 여기도 막 이 정동민 막 이렇게 해놓으면 창피해서 안 갖고 다니시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이게 저예요. 근데 이것도 창피하시면 가위를 살짝 자르시면 됩니다. 가위를 살짝 자르시면 되고 안에 이제 담요하고 아이들 무릎 담요하고 텀블러하고 뭐 내년도 달력하고 이렇게 넣어놨는데요. 오후 2시 타임에서도 한 분이 그렇게 가셔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린 건데 가실 때 요것만 가져가시고 이걸 놓고 가셨어요. 자료집을. 근데 사실은 자료집을 같이 넣어서 가져가시라고 제가 이렇게 드린 거거든요. 그리고 특히 요 예비고일 설명회 참고 자료집 하는 게 고교 학점제에 대한 모든 걸 담고 있는 자료집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료집이기 때문에 꼭 같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굿즈는 더 챙겨드릴 수 있으니까요. 자료집도 꼭 가지고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고교 학점제가 현재 중2 아이들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바로 밑에 학년.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린 모든 논의는 하나의 귀결점으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재수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고교 등급제가 시행이 된다면 반드시 입시 제도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고 우리 아이들까지는 현행 체제가 유지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뭐 재수는 원래부터 하면 안 되는 거긴 한데요. 그렇긴 한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재수를 하게 되면 큰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까지 어떻게 해서 일단 목표는 3년 안에 어떻게 승부를 봐서 대학을 보내는 게 목표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재수를 하게 되면 고교 학점제에 따른 입시 변화가 예상이 되니까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또 아무래도 또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게 일단 첫 번째 목표고요. 자, 하나씩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앞에 PPT 자료 이렇게 스프링으로 넘기시면 보입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까지는 입시 전형이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씩 보시면 크게 바뀌진 않습니다. 수시하고 정시의 이 체제가 지금 현재 우리 중3 친구들까지 갈 텐데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수시에서의 모집 인원 비율을 보시면 전체 정원의 62%를 수시로 뽑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좀 생각해 보실 부분은 전체 인원의 100명 중에 62명은 수시로 뽑고 38명은 정시로 뽑는다고 하나 올해같이 수능이 굉장히 어려운 해 같은 경우는 수시에서 다 모집을 못하면 정시로 2월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모집단을 다 못 뽑으면 정시에서 더 뽑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5.5 대 4.5 정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수시에서 55% 정도로 예상이 되고 정시에서 45% 정도로. 그리고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점점 수시의 비중은 낮아지고 정시의 비중은 높아질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부의 정책 기조이기도 하고 그랬을 때 수시에서의 전체 비중을 보시면 학생부 교과 전형이 58%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 교과, 비교과, 활동 내역까지 들어가는 게 31%, 논술 전형이 4%, 실기는 특기자 전형이에요. 7% 정도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거나 그런 부분들을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일목요연하게. 자,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아까 보셨지만 수시 모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이 교과 전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로지 내신 성적만 가지고 평가하는 겁니다. 그 외의 것이 없어요. 학생부 내신 성적만 가지고 평가하는 건데
서울 소재 최상위권 대학 있잖아요. 우리가 꿈꾸는 뭐 서울대, 연대, 고대 이런 학교들은 학생부 성적이 어느 정도여야 되냐면 그 학교에 그 아이 있잖아요. 왜? 그 문헌 중에 개, 왜? 과천 중에 개, 그 아이. 우리 아이 머리가 딱 떠오르면 좋은데 그게 안 되네요. 어쨌든 그 왜 과천구의 그 아이, 뭐 중앙구의 그 아이, 외구의 개, 뭐 이렇게 여구의 그 아이, 그 3년 내내 전교 1등 하는 애들 있어요. 괴물 같은 친구들. 그 친구들은 그냥 잘 살면 됩니다. 그럼 나중에 교장 추천서를 받아서 그냥 서울대 연고대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붙어요. 그냥 그렇게 붙으면 되는데, 다만 변수가 있다면 수능 최저 학력을 충족시켜야 되는 대학이 60% 있어요. 그러니까 과천 지역과 같이 교육열도 높고 아이들 학력 수준이 높은 곳은 상관이 없는데 산간 오지 벽지에도 고등학교는 있어요. 전교 1등을 하죠. 그런데 예를 들면 최저 학력 기준이라는 게 우리 대학에서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세계 영역 2등급은 맞춰야 된다. 라고 한다면 국어 2등급, 뭐 영어 2등급, 뭐 탐구 2등급 이거는 기본 조건이기 때문에 그거를 못 맞춰주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보통 일반적인 고등학교에 전교 1, 2등 하는 친구들은 수능 최저를 못 맞추는 경우는 없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간혹 가다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잘 봐야 되는 게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교과별 반영 비율이 대학마다 달라요. 계열마다 다르고. 그걸 세분화하면 약 한 전체 수시 모집 단위에서 계열별 그걸 다 따져보면 3,000가지가 넘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해요. 여태까지 잘 살아왔어요. 전교권의 아이예요. 고등학교 가서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럼 목표 대학하고 계열을 우선 설정해 놓고 예를 들면 국어를 더 많이 반영하는 과도 있고 수학 과목에 해당하는 걸 더 많이 그 비율을 더 많이 책정하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영어를 더 반영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3년 동안 그 과목에 해당하는 건 절대 실수하지 않게끔 미리 접근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점수를 받아도 과목에 따라 차등을 두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맹점이 뭐냐면 수도권 상위 있잖아요. 서영고, 서성한, 중경외시 이런 대학들은 모집 단위가 굉장히 아까 58%라고 생각하니까 많은 학생들을 뽑을 것 같잖아요. 그건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교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의 비중이 그 정도 되는 것이고 서울 소재 상위권 대학은 주로 지역 균형 선발 위주예요. 그 얘기는 뭐냐? 각 학교의 전교 1, 2등 선자원을 확보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인원이 많지가 않아요. 수도권 상위 대학 같은 경우는. 그럼 만약에 우리 아이가 내신 성적이 3, 4등급 정도 된다면 반에서 한 뭐 10몇 등 정도 하는 친구라면 학생부 교과 전형을 쓸 수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있죠. 내신이 3, 4등급이라고 하더라도 학생부 교과 전형을 쓸 수 있으나 지하철의 마지막까지 가야 돼요. 여기 4호선의 마지막이 천안이거든요. 거기 정도까지 내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아주 먼 곳으로 아이를 이제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고 수도권 상위대학 같은 경우는 쉽게 말씀드리면 각 학교 전교 1, 2등 아이들을 선자원을 확보하는 수준으로 선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보통은 학생부 종합 전형을 많이 쓰게 됩니다. 3년 동안 잘 준비를 해서 역시 내신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신 성적이 가장 중요하고 이게 예전에 입학 사정관 제도라는 것 기억하시죠? 그런 게 있을 때는요, 이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걸 넣을 수 있었어요. 뭐 누구 예를 들 수 없으니까 제가 저의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도곡국민학교 단대부중을 나왔습니다. 한티역 아시나요? 혹시? 대치동 한티역 사거리가 제 고향입니다. 그때는 한티역이 없었습니다. 그랜드 백화점 하나 있었어요. 제가 중학교를 단대부중을 전교 2등으로 졸업했어요. 공부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죄송합니다. 지나간 역사를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근데 전교 1등 하던 친구가 박창범이라고요. 지금 판사예요, 그 친구가. 그 친구가 저보다 한 과목을 잘했어요. 뭘 잘했을까요? 아니요, 국어원장인데요. 체육을 잘했습니다.
체육 실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량한 아이였기 때문에 제가 우량아로 태어나서 그 친구가 저보다 달리기도 빠르고 그런 친구였어요. 어쨌든 그 중학교 3학년 때 요맘때쯤 10월 달쯤 10월인가 9월인가 그랬을 것 같아요. 담임 선생님이 저를 불러요. 자, 너는 서울과학고등학교를 갈래? 아니면 대원 외국어고등학교라는 데를 갈래? 그러니까 그냥 저 같은 애들은 그냥 거기서 살면 되거든요. 뭐 휴문고나 뭐 경기고나 그냥 그렇게 가면 돼요. 근데 사람이 갑자기 너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그럼 뭐 먹지?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엄마한테 가서 여쭤봤죠. 엄마, 담임 선생님이 서울과학고등학교를 갈래? 대원 외국어학교를 갈래?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랬더니 너는 의사가 될 거야? 판검사가 될 거야?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둘 다 되고 싶지 않은데. 근데 그래서 엄마 이렇게 보시는데 너는 어렸을 때부터 벌레도 못 잡고 피도 못 보는 애가 뭘 하겠어? 그냥 외고 간다 해. 그래서 그렇게 해서 대원 외고를 3개월인가 2개월 전에 있는 걸 알고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했을 때 그때 특목고나 자사고 아이들의 수준은 전국 단위에서 왔기 때문에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그게 엄청 우리 후배들까지도 왔는데요. 공교롭게도 제가 또 교직을 이수하면서 4학년 때 교생 실습을 갔을 때 모교로 가게 되잖아요. 자기 모교로 가거든요. 제가 외고로 가게 돼서 거기서 또 선생이 됐어요. 2년 동안 거기서 교직 생활을 했는데 후배 애들을 보니까 그때 9등급까지 있거든요. 내신이 9등급까지 있는데 8등급인데 연고대를 가요. 대원외고 8등급인데 연고대를 가요. 그때가 그 입학사정관 이런 게 있을 때 이 학생부가 40페이지, 50페이지씩 돼요. 막 집어넣으면 돼요. 이 활동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일반고 아이들은. 캄보디아 가서 방학 때 캄보디아 가서 3개월 동안 의료봉사하고 막 이런 거. 캄보디아 가서 의료봉사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애가. 우리 애는 캄보디아가 어딘지도 모를걸요? 그쵸? 막 그런 걸 엄청 때려 넣는 거예요. 안 되면 만들면 돼요. 넌 벽이 없으니까 이번 학기 반장해라. 그래서 반장을 시켜요. 반장 하나 하면 21세기를 이끌어가는 리더로 만들어줄 수 있어요. 아니면 동아리 회장 이런 거 하면 모든 갈등과 분쟁의 조정자가 돼요. 뭔 동아리는 그렇게 갈등이 많은지 그걸 해결하는 절대적 지존과 같은 아이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 엄청 많은 폐단이 생겼어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무엇을 하지 말아라의 역사예요. 뭐 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이번에 이거 빼라, 저거 빼라, 저거 빼라, 저거 빼라. 수상실적 빼라, 공인 어학 능력시험 이런 거 빼라, 해외 봉사 빼라, 뭐 빼라, 뭐 빼라. 이젠 자소서도 없어요. 우리 아이들 때는요, 자소서를 첨삭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자소서를 쓰지 못하게 해놨으니까. 그럼 뭐가 가장 비중이 클 수밖에 없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비교과 활동 내역이라고 하는 걸 오로지 학교 내에서의 활동 내용만 기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소개서조차 폐지를 시켰기 때문에 이 아이에 대해서 뭔가 그 안에 스펙 같은 걸 막 이렇게 만들어서 넣을 수가 없습니다. 아예 원천적으로 안 돼요. 이 얘기를 왜 미리 말씀드리냐. 나중에 고3 때 돼서 자소서를 써야 되는데 어머니 자소서가 없습니다. 근데 왜 자소서를 안 쓰나요? 폐지시켰다니까요. 폐지시켰는데 써줄 수 있다면, 첨삭을 해줄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아예 폐지가 됐어요. 대신 이거는 남아있어요. 일반고와 특목 자사고의 경우 0.8 정도의 등급 차이로 환산한다. 이게 뭐냐? 일반고 1등급과 여러분 특목고나 자사고 아이들이 한 2.5등급 정도를 비슷하게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아이의 성향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특목고나 자사고에서의 치열한 경쟁을 이겨낼 수 있는 훌륭한 성품을 갖고 있고 아이가 예민하지 않다면 가는 것도 좋고, 내신 따기는 일반고가 훨씬 좋습니다. 내신이 가장 중요하다 그랬는데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여기가 가장 중요해요. 1년에 하나 정도는 쓸 수 있어요. 교내 수상 경력. 교외는 안 되고요. 외부에서 받은 수상 경력은 안 되고 교내에서 한 대회에서 수상 경력 하나는 쓸 수 있고,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관리. 이게 뭐냐? 그러면 이 자소서도 없는 상황에서 학생부를 기록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서. 대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이 학생의 뭘 볼까요? 그렇죠. 그 내신 성적으로 보죠. 수학 능력 또.
인성, 그렇죠. 또 일관성입니다. 이 아이가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같은 꿈을 꾸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발전했는가? 일관성. 1학년 때는 아나운서를 한다 그랬다가 2학년 때 야구선수 한다 그랬다가 3학년 때는 가수를 하겠대요. 그러면 그건 일관성이 없죠. 중구난방이 되겠죠. 겨울방학 동안 잘 고민하셔야 돼요. 3월달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 아이는 한 가지 꿈을 향해 일관되게 꾸준히 노력했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1학년 때 영어교사, 2학년 때 영어교사, 3학년 때 영어교사예요. 그러면 영어 성적이 지속적으로 올라줘야 돼요. 아니면 유지됐든가. 영어와 관련된 동아리 활동, 영어와 관련된 교내 대회, 영어와 관련된 어떤 특기사항, 그런 것, 그러니까 그리고 또 내신도 1학년 때 내신 성적이 20%가 반영이 돼요. 2학년 때 내신 성적이 40%, 3학년 1학기 내신 성적이 40%. 그러면 이 아이가 꾸준히 자신의 꿈을 향해서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향상된 혹은 하이 클래스에 있는 아이라면 계속해서 유지된 이런 아이를 높이 평가해요. 여기서 첫 번째로 어머니 잘못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하나 보면 그럼 몇 프로인가요? 전체 내신 성적에. 중간 기말이니까 4번 보거든요. 20%에 4분의 1이면 몇 프로인가요? 몇 프로인가요? 9%. 그쵸?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하나를 망쳤어요. 그러면 너는 내신으로 대학 가긴 글렀다, 야. 95%가 남았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학기 중간고사 하나 망쳤다 그래서 얘 인생에 큰 변화가 없어요. 1학년 전체 성적을 망쳤다 하더라도 80%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만약에 1학년 1학기 때 중간고사를 망쳤잖아요. 격려해 주셔야 돼요. 너는 높이 가려 하는구나. 저점에서 출발했으니까 얼마나 향상될 게 많습니까? 그렇죠? 공부를 거꾸로 시키시는 거예요. 1학년 때 그렇게 내신에 막 엄청 목매세요. 1학년 끝나고 나면 야 너는 정시에 올인해야겠다. 80%가 남아있는데 그렇잖아요. 최소 절반 이상은 지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어느 대학이 이런 애를 높이 평가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1학년 1학기 때 비록 성적이 안 좋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자신의 꿈을 향해 지속적으로 향상된 모습을 보여주면 돼요.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독서, 세부 능력, 특기사항 같은 거를 끊임없이 생기부를 생각해가면서 기록을 해야 돼요. 한 학기가 끝날 때마다 담임 선생님하고 생기부를 고칠 수가 있어요. 과천지역 학교 같은 경우는 일부 담임 선생님은 본인 보고 수정해갖고 해요. 네, 들어갈 내용들을 너가 수정을 해봐라. 그러면 그 내용을 가져가면 선생님이 그렇게 수정을 해줘요. 그 정도로 중요한 거니까요. 그렇죠?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게 뭐라 그랬죠? 1학년 때 아나운서, 2학년 때 가수, 3학년 때 야구선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건 대학을 이걸 쓸 수가 없어요. 뭘 설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아이가 미래를 향해서 뭘 나아가기 위해서 했는지를. 그건 초등학교 때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초등학생이나 제 아들이 중1이거든요. 그땐 꿈이 막 바뀌잖아요. 그죠? 요즘에 제가 엊그저께 물어봤습니다. 설명회 앞두고. 윤성아 너는 앞으로 뭘 하고 싶니? 제 아들 이름이 정윤성이거든요. 그랬더니 자기는 고독한 예술가가 되고 싶대요. 요즘에 기타를 뚱땅거리면서 여기다 이어폰 꽂고 그러고 있어요. 집에 가서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억장이 무너집니다. 내가 지금 남의 아이들 가르친다고 내 자식은 이러고 있구나. 이 고독한 예술가라는 게 다른 말로 하면 백수잖아요. 그렇게 살겠답니다. 그럼 괜찮습니다. 지금 중1 때는. 고등학교 때는 큰일 납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보고서나 자신의 기록 내용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생기부는 완성될 때까지 끊임없이 수정하고 보완하고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쵸? 자, 보세요. 수도권 상위 대학의 경우 전체 인원의 몇 %예요? 45%예요. 내신은 기본인 거고. 그쵸? 자, 간단한 겁니다. 우리 아이가 공부를 되게 잘하는 아이예요. 한 대학에 학생부 교과 전형도 넣고 종합 전형도 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연세대학교에 학생부 교과 전형도 넣을 수 있고 종합 전형도 넣을 수 있다고 두 전형을 다 전형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넣을 수 있다고요. 그러면 이 아이가 최상위권 아이인데 그 길을 또 가고 싶어요. 한 가지 방법으로만 지원하는 게 가능성이 높습니까? 아니면 교과도 쓰고 종합 전형도 쓰는 게 높습니까? 그렇죠. 수시로 대학을 가는 서울대 연고대를 가는 친구들은 서울대 2개, 연대 2개, 고대 2개 넣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6개의 전형이라면. 그렇죠? 그걸 위해서 얘도 같이 해나가는 거죠. 내신은 베이스가 돼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대학 입장에서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선자원을 먼저 확보해 놓고 전교 1, 2등 애들 그 바로 밑에 있는 애들을 또 뽑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나머지는 이런 걸로 뽑는 겁니다. 논술 전형. 나머지 써야 되잖아요. 그쵸? 자, 논술 전형은요, 보통 지원하는 친구들이 내신의 3에서 6등급 대상인 아이들이에요. 하다 안 되면 더 이상 쓸 게 없잖아요. 그쵸? 상위권 대학을 가고는 싶어요. 내신 성적이 아까 3, 4등급이면 어디 가야 된다 그랬죠, 제가? 천안권까지 내려가야 돼요. 그쵸? 근데 거긴 가기 싫어요. 수도권 상위 대학의 선발 인원의 수시 나머지 20%가 논술 전형입니다. 아까 전체로 보면 4%밖에 안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꿈꾸는 아이들이 가고 싶어하는 그런 대학들은 학생부 종합 전형과 논술 전형, 그 다음에 교과 전형.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이 뽑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상위권 대학도 지원이 가능한데 보통 이 말씀을 드리기 시작하면 너는 네가 국어학원이고 논술학원 원장이니까 국어에다 논술까지 시키라고 자꾸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안 하셔도 됩니다. 공부 잘하는 애가 논술 뭐 하려고 해요. 아까 그 교과하고 이렇게 쓰면 되는데. 그쵸? 근데 하다 안 되면 나중에 마지막으로 상위권 대학을 지원할 수 있는 수시에서의 마지막 방법은 이것밖에 없어요. 네. 논술 전형은 대부분 문과에서 많이 들어요? 아니요. 인문계도 있고 자연계도 있죠. 인문계는 통합논술, 자연계는 수리논술. 근데 이제 뭐 때문에 안 쓰시냐 하면 과장된 경쟁률. 예, 근데 앞에 뭐가 붙었죠? 과장된이라고 붙었죠. 수시 경쟁률에서 논술이 한 80대 1, 막 78대 1 막 이래요. 근데 여기도 뭐가 있냐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자, 내신 3에서 6등급 되는 애들이 수능 최저를 통과하는 애들이 많을까요? 안 되는 애들이 많을까요? 안 되는 애들이 많죠. 지난주 목요일에 수능을 봤습니다.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지난주 주말에 외대, 경희대 이런데 논술 시험이었습니다. 100명짜리 강의실에 실제 가보면 30명도 안 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만약에 수능 최저 기준을 통과를 하고 논술 시험장에 갔다면 합격 가능성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실제 작년 과천고 아이인데요. 과천고 4.8등급의 내신이 아무데도 갈 수가 없어요. 수시로는. 평상시 모의고사 성적이 4.244예요. 재수각이에요. 쉽게 말하면 재수각. 근데 수능은 3, 2, 3, 3 해가지고 최저는 어떻게 맞췄어요? 논술 써서 갔어요. 논술 써서. 근데 이 논술 써서 간 게 여기서 그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얘네들이 언제 오냐 하면요. 3학년 1학기 끝나고 와요. 내신 다 끝내고 하다 안 되니까 이제 논술 전형을 쓰겠습니다 하고 오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논술 준비하는 기간은 3개월 정도 됩니다. 3개월. 그 3개월 동안에 해서 붙었을까요, 얘가? 얘가 3개월 한 아이일까요, 과연? 19년 동안 글쓰기가 안 된 걸 어떻게 3개월 만에 만듭니까? 그렇지 않죠. 그때 오면 완성이라는 건 없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3개월 안에 논술로 완성해서 대학을 갈 수 있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건 공부의 완성이란 말은 없어요. 일단. 그쵸? 그때 만약에 오게 되면 3개월 남겨놓고 논술 쓰겠다고 오게 되면 제가 뭔 해줄 수 있냐면은 산소호흡기는 달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마지막까지 숨을 쉬어야 되니 어떻게든 해보자.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해주마. 이거는 되지만 마음의 평화와 안식 뭐 이런 건 줄 수 있어요. 근데 안 돼요. 그럼 이건 언제? 보시면 여기까지 하면 몇 %예요? 60%죠? 그럼 1학년, 2학년 끝날 때까지 어떻게든 했는데 안 되면 마지막에 3학년 1학기 때 40%로 역전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 거죠. 여기서 3, 4등급 받던 애가 어느 날 갑자기 전교 1등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럼 그 원래 전교 1등 아이는 뭐 노나요? 그런 경우는 없죠. 그렇죠? 최소한 언제 와야 되느냐?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렇게 3학년 1학기 끝나고 오기 때문에 6개월만 일찍 시작해도 가능성이 높아져요. 2학년에서 3학년 넘어가는 겨울방학. 아니면 조금 더 이르게 시키시고 싶으시면 2학년 여름방학. 1년 정도, 얘는 2학년 여름방학부터 한 아이예요. 자기는 아무리 봐도 비전이 없더래요. 아무리 봐도 내신 성적을 더 끌어올리긴 힘들 것 같고 일주일에 2~3시간 끊임없이 유형별로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갔어요. 최소 1년 혹은 1년 반 정도는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러면 논술 전형에 좀 기회가 더 사는 거죠. 자, 그 다음은 이제 정시예요. 정시. 하나 넘겨보시면 자, 우리 아이 때는 지금 중3이잖아요. 선발 비중이 점차적으로 증가될 게 예상이 됩니다. 아마 우리 아이들 때는 6대4 정도 될 거예요. 정부에서 그렇게 한다 그랬어요. 정시가 60%, 수시가 40% 정도까지 그렇게 갈 겁니다. 서울 소재 상위권 대학 위주로 이미 16개 대학을 정해줬어요. 너네는 수시를 몇 프로 이상 뽑지 말라고. 그쵸? 그리고 절대평가 과목을 제외한 300점의 경쟁이에요. 절대평가 뭐하고 뭐가 있죠? 영어하고 한국사. 그쵸? 계속해서 수시에서 나타나는 패단을 생각해 보니 옛날로 회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가장 객관적인 시험이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뭐 어떤 스펙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똑같은 시험지로 똑같은 아이들이 똑같은 시간에 시험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걸로 그냥 돌아갈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걸 말씀드리면 제 나이가 나오는 제가 9학번입니다. 9학번. 혹시 저랑 비슷한 연배 학번이시라면 기억하시겠지만 저는 고1 때 학력고사 공부했고 고2 때 수능 2번 본다 그랬다가 고3 때 수능 1번 본 그 세대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열심히 외우라 그래서 외웠습니다. 그랬더니 2학년 때 외운 건 안 나온답니다. 선생님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능을 봐야 된답니다.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아직 안 봐봐서 모르겠답니다. 그래서 2번 보니까 우리도 2번 보나 보다. 다음 해가 됐더니 너희는 한 번 못 난다. 이렇게. 입시 제도가 매년 바뀐 그 세대예요. 그래도 시험은 다 똑같이 봤잖아요. 물론 저희는 대학별 본고사 세대이기 때문에 학교별로 가서 본고사를 보았으나 어쨌든 과거로 회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수시에서의 패단을 계속 없애다 보니까. 그래서 수학과 영어를 높은 등급으로 안정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해놨더니 또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어머니 한번 여쭤볼게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가 영어가 끝났나요? 보통 그 얘기 많이 하시던데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영어를 끝내야 된다고. 그래서 끝나셨나요? 그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까지 우리가 영어를 시켰는데 그 아이가 그래서 지금 영어가 끝난 상태인가요? 올해 영어 엄청 어려웠던 거 아세요, 어머니? 올해 90점 넘는 애 많지 않아요. 절대평가인데도. 저 5살 때부터 7살 때까지 미국 살았어요. 위스콘신. 그리고 제가 외고 나왔다 그랬죠. 그렇죠? 영어 부전공했어요. 아직도 저는 영어가 어려워요. 그런데 영어가 완성이 되나요? 이거 선행학습하라고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선행학습을 많이 하면 저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까지 종합영어 4번 봤어요. 성문 종합영어 4번. 실력 정석 2번 돌고 끝났어요. 그 한국학원이라고 성역 앞에 있는 거기 학원에 가서 뭐 그 단과 들어가면서 그렇게 해서 그러면 아이가 뭐가 생기냐면 자신감이 생겨요. 미리 많이 해놨으니까. 어머님은 뭐가 생기냐면 자부심이 생기시죠. 셀프 이스팀. 아니 애가 지금 중학교 우리 애는 수특까지 다 끝냈어. 애를 그렇게 방치하면 어떡해 누구 엄마. 그렇게 되는 거 자부심. 그럼 이 아이는 고등학교 가면 뭐가 생기냐? 자만심이 생겨요. 아는 것 같거든요.
실제로 아는 게 없어요, 별로. 실제로. 선행학습을 과도하게 하잖아요. 그만큼 자기 공부 양이 늘어난 거예요. 해야 될 공부 양이. 단기간 내에. 수투까지 다 끝냈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가 되려면 그 수학 선생만큼 풀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됐나요? 안 됐을 거라고 보는데요. 제가 여기 우리 친구도 제가 직접 수업하는 거 아시죠? 어머니. 원래 중학생은 제가 못 가르쳐요. 중학교 선생인 적이 없어서. 그래서 예비 고1부터 가르쳐요. 저희 학원이 예비 고1이 여름방학부터 시작이거든요. 여름방학부터 제가 수업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애들이 엄청 좋아해요, 저. 진짜 막 이렇게까지 광적으로 좋아하는 애들을 오랜만에 만났어요. 뭐 엄청 좋아해요, 저를 막 진짜 막 맨날 붙어가지고 막 거리를 둬야 된다고 막 내가 막 그러는데 그렇게 좋아해요, 애들이 막 가지고 당연하죠. 애들 막 아이스크림 주고 음료수 주고 시험 잘 봤다고 핸드폰 사주고 우리 과천중학교 정민이 지난번에 1등 해가지고 제가 아이폰 13 미니 사줬어요. 1등만 아이패드 사주고 1등 했잖아요. 1등 했으면 칭찬해줘야죠. 그렇죠. 아주 얼마나 다행입니까? 제가 다른 학원 원장보다 돈이 조금 더 있어서 아이들한테 그렇게 줄 수 있는 것만 해도 행복한데요. 그래서 엄청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막 이렇게 지금 수업을 똑같이 해요. 제가 이렇게 평상시에도. 그런 다음에 꼭 물어봅니다. 집에 가서 복습 문제집 풀고 다음 주에 복습 테스트 틀리면 다 안 된다고. 왜냐하면 앞에서 떠든 건 내가 아는 거지 네가 아는 게 아니라고. 스스로 정리를 해야 된다고. 근데 그걸 안 하고 과도하게 선행학습만 하면 구멍이 엄청 나 있는 거예요. 구멍이. 자기가 안정화시킨다는 건 수학 관련 학과, 예를 들면 공대나 의대나 뭐 이런데 영어와 관련된 거 아까 말씀드렸죠? 지속적으로 향상되는 모습과 안정된 등급을 받아놓는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인 거지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서 안정적인 선행학습을 시키라는 게 아닙니다. 선행학습을 했다면 그만큼 지가 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영어는 완성된 과목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어머니 국어를 선행학습을 많이 시켰어야 돼요. 제가 국어학원 원장이라 그런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떤 계열을 가든 국어 점수는 무조건 들어갑니다. 문과, 이과, 예체능 어떤 계열을 가든 국어는 무조건 들어간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유일하게 국어가 무슨 평가하나요? 상대평가입니다. 상대평가. 아주 잔인한 시험이죠. 퍼센트로 잘라요. 절대평가로 바뀐다 하더라도 공부를 덜 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서 나라가 주관하는 시험인데 100점 맞지 않아도 되는 시험은 하나밖에 없어요. 운전면허 시험이요. 그 100점 만점 되게 창피해요. 일어나서 박수 받아야 돼요. 되게 창피합니다. 그거 외에는 다 100점 맞으려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변화된 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자, 작년까지는 화법, 작문, 문법이 15문제였고요. 독서가 15문제, 문학이 15문제였습니다. 자, 화법은 말하는 방법이고 작문은 글 쓰는 방법이고 문법은 아시다시피 문법입니다. 문법. 독서는 뭐냐 하면요.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예술, 언어와 관련된 다양한 비문학 지문들이에요. 설명문, 논설문. 그리고 문학은 시, 소설, 수필이고 고전시가 고전산문과 같은 건데 올해부터 바뀌었어요. 우리 아이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서가 17문제니까 몇 문제가 늘었나요? 2문제가 늘었습니다. 문학도 17문제니까 몇 문제가 늘었죠? 2문제가 늘었습니다. 그럼 독서하고 문학에 해당하는 게 총 4문제가 늘었습니다. 총 4문제가 늘었다는 건 한 지문 이상의 지문의 길이가 더 늘어났다는 겁니다. 화법이나 작문이나 문법은 지문, 작품 이런 게 없죠. 각각의 문제로 이루어져 있죠. 선택 과목 문제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지문의 길이가 길어졌거나 양이 늘어났거나 해야 2문제를 더 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독해력이 관건이 될 수밖에 없겠죠. 시간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시간이. 구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올해 1등급 컷이에요. 화법과 작문을 선택한 아이들은 84점이 1등급 컷이고요. 원점수 기준으로. 언어와 매체가 문법입니다. 문법을 선택한 아이들이 82점입니다. 표준 점수가 133점이라는 거는요. 전체 영역 중에서 국어가 제일 표준 점수가 높아요.
그러니까 국어를 84점 받은 아이가 수학 90점 받은 거랑 비슷합니다. 환산을 하면. 제가 그냥 간단하게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올해 나온 문제거든요. 경제 지문이에요. 매년 그렇게 경제 지문을 내는데요. 전 국민을 경제학자로 만들고 싶어서 그러는 건지, 제 친구 권성택이라고 있거든요. 한국은행 다니는, 서울대 경제학과 나와서 독일 가서 박사까지 따고 온 친구인데 지금 싱가포르에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 보고 있을 거예요. 그 친구한테 제가 수능 때마다 경제지문 나오면 풀어보라 그래요. 지금 서울대 경제학과 나와서 독일 가서 박사까지 따갖고 와서 지금 싱가포르에서 한국은행에서 얘가 뛰어나니까 거기에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풀어보라고 하면 이걸 애들이 어떻게 푸냐, 나도 잘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요. 한번 읽어볼게요. 브레턴 우주체제가 붕괴된 이후 두 차례의 석유 가격 급등을 겪으면서 기축통화국인 A국의 금리는 인상되었고 통화 공급은 감소했다. 여기에 A국 정부의 소득세 감면과 군비 증대는 A국의 금리를 인상시켰으며 높은 금리로 인해 대량으로 외국 자본이 유입되었다. A국은 이로 인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국제적 합의를 주도하여 서로 교역을 하며 각각 다른 통화를 사용하는 세 국가 ABC는 외환시장에 대한 개입을 합의했다. 이로 인해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와 C국 통화의 환율은 각각 50, 30% 하락했다. 그러니까 보기의 내용입니다. 보기의 내용. 지문의 내용이 아니라. 그죠? 기재부 직원 불러다가 풀어보라 그러고 싶어요. 진짜. 그러면 아이들은 제일 나쁜 것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런 지문이 나왔고요. 또 뭐가 어려웠냐면은 해겔의 변증법이 나왔어요. 해겔의 변증법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정반합. 짜장면, 짬뽕, 짬짜면. 그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내잖아요. 그럼 애들은 3점짜리잖아요. 그쵸? 제일 나쁜 게 뭐냐? 버려요. 안 푼다고요. 1등급 컷이 보통 1등급 컷이 80점대 후반에서 국어가 끊어졌었기 때문에 애들 머릿속엔 고3 때쯤 되면 5개 정도는 틀려도 되겠지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망하는 지름길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망하는 지름길을. 5개 정도는 이런 거 5개 버리고 나머지 다 맞으면 1등급이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죠.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시험은 뭐 받으려고? 100점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90점 넘어야지 하면 80점대 나와요. 80점 넘어야지 그럼 70점대 나오고. 다 맞으려고 노력했는데 한두 개 틀렸기 때문에 1등급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버리기. 왜? 너무 어려우니까. 제일 나쁜 게 그렇게 버리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3학년 1학기까지 갔을 때 인문계로 진학한 애들은 수학을 버려요. 국어, 영어, 사탐에서 2등급씩 맞춰서 수시로 가야지 이렇게. 수학을 버릴 거면 초등학교 3학년 때 버려줬으면 얼마나 좋아요. 여태까지 빨간 펜에 구문에 무슨 수학학원에 과외에 그 책상 뒤에서 쑤셔 박았던 그 시험 프린트 이런 거 다 찾은 것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그죠? 그걸 고3 때까지 와서 버리면 나머지 과목에서 하나라도 삐끗하면 대학을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되게 놀랍게도 과천 지역 학생들의 50% 이상은 재수를 합니다. 실제로. 네. 과천 지역 졸업생의 절반은 재수를 한다고요. 반수를 하든. 놀랍게도. 그 재수 중에 대부분들은 그런 아이들이에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공부를 덜 해서 대학을 잘 가는 경우가 있을까요? 되게 상식적인 질문입니다. 공부를 덜 해서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제가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버리기 시작해요. 왜? 시간 내에 도저히 풀 수가 없거든요. 시험의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두되는 게 국어도 절대평가를 하자. 그만하고 이제 애들 좀 그만 괴롭히고 아니 글을 안 읽은 애들한테 자꾸 이렇게 어려운 질문만 내면 어떡하느냐. 그쵸? 아니, 실제로 수능 시험지를 지금 여기 어머님 아버님한테 드리고 풀어보시라고 하면 아니요. 우리가 더 잘 볼 수 있어요. 다만 얼마나 걸릴지가 모르는 거지. 네, 1박 2일이든 2박 3일이든 계속 보면 보여요. 그리고 보다 저희가요 뭐가 좋냐면요 문해력이 좋아요. 저희는 어렸을 때 아빠가 신문 봤잖아요. 책 읽고 싶으면 세계문학 전집 뽑으면 됩니다. 그쵸? 유튜브가 있었습니까? 핸드폰이 있었습니까? 그쵸? TV가 있었습니까? 다 페이퍼로 봤어요. 페이퍼로. 우리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뽀로로 보기 시작하잖아요. 그쵸?
그죠? 그러니까 그럴 바에야 절대평가를 하자. 실제로 2017년 1등급 92점, 2018년 94점, 2019, 이게 주기설이 있어요. 수능 주기설. 꼭 주기별로 불수능이 나온다. 2019년하고 비슷했어요. 되게 어려웠어요. 2020년, 2021년, 2022년. 근데 평균적으로 따져보면 88.5점 정도 돼요. 점차 90점에 가까이 가고 있어요. 그리고 고교 학점제가 될 때쯤 절대평가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절대평가가 된다 하더라도 공부를 덜 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상위권 대학을 노릴수록 반드시 자, 학생부 교과 전형에도 뭐가 있었죠? 최저 등급. 학생부 종합 전형에도 뭐가 있었죠? 최저 등급. 논술 전형에도 뭐가 있었죠? 최저 등급. 그렇죠? 그리고 정시. 그러면 모든 입시의 기본은 뭐란 얘기죠? 수능입니다. 자, 두 번째로 망하는 아이를 보여줄게요. 중간고사 한 3주 미친 듯이 공부합니다. 애가 불타올랐어요. 파이어, 건드리지 마. 그리고 중간고사 끝나는 날부터 세상 끝난 듯이 놀아요. 그리고 기말고사 한 3주 또 막 불타올라요. 막 열심히 하다가 시험 끝났어요. 고생했어. 우리 여행 가자. 그럼 뭐 1박 2일 어머니 또 데리고 가시고. 이거 아무것도 안 한 거랑 똑같습니다. 뭐를 기본으로 하는 건가요? 공부는, 고등학교 공부는. 수능 공부를 쭉 하는데 내신 때 이 공부를 더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피곤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어머니? 과천고, 과천여고, 과천중앙고, 과천외고 어느 학교도 좀 이따 선생님이 들어와서 알려드리겠지만 수능형 문제를 여기다가 내요. 중학교 때랑은 다르게 과천 지역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 아니 일반적인 모든 고등학교들은 교과서 외에 외부 지문을 같이 내요. 수능 형태로.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그렇게 변한 지가 되게 오래됐어요. 교과서 안에 있는 작품만 이렇게 공부해봤자 점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평상시에 수능 공부를 하다가 내신 때 그걸 그 범위를 더 하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냐면 다양한 문학 작품을 통해 통찰력, 인사이트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효와 관련된 시조가 시험범위였다. 어버이 살아실제 삼기일난 다해라 이런 시조가 시험범위면 효와 관련된 다른 작품들이 막 들어가거든요. 그럼 평상시에 수능 공부를 했던 애면 이거 내가 아는 작품인데 그쵸? 그거하고 연관성을 지어줘야 된다고 통합을 해서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면 누가 그렇게 하냐 그러는데요. 고등학교 가서는 중간고사 끝난 날 학교가 일찍 끝나잖아요. 학교 일찍 끝나고 오잖아요. 학교 끝나고 와서 오늘 학교가 일찍 끝났으니까 독서실 가서 수능 공부해야겠다. 이런 저력이 있어야 돼요. 한 30분 자고 밥 좀 먹고 가서 밀린 수능 공부를 더 해야겠다. 왜? 내 공부는 이거니까. 여기에 이걸 더 한 거니까. 기말고사 끝나고 어머니 우리 아이들 재원생들 이번 주말에 학원 와야 돼요. 도대체 뭐가 불쌍해서 그렇게 주말마다 어딜 가시는 거예요 도대체. 뭘 했다고. 아무것도 안 했다니까. 왜 중학교 3학년 2학기 기말고사가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 했다고. 저는 그 주에 휴강을 안 해요. 와야 된다니까요. 이번 주말에 제 수업을 들으러. 이번 주에 시험이 끝났는데 왜 주말에 놀러 갑니까? 무슨 뭘 했다고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예전에는요, 시험 끝난 날 불렀어요. 맛있는 거 사줄게. 그래 놓고선 피자 한 판씩 시켜놓은 다음에 엄청 공부시키는 거예요. 피자? 오케이. 그럼 또 시험 끝난 날 좋다고 와요, 또 애들이. 왜냐면 자기 중간고사 끝났는데 선생님이 잘 고생했다고 피자 사주는 줄 알고. 야, 이거 프린트 하나만 풀어보고 먹자. 왜 하는 거야, 이제. 안 하는 걸 아니까. 그래야 됩니다. 왜? 이게 핵심이니까요. 독서 지문도요. 인문사회, 과학기술 이런 것들을요 막 통합형으로 돼요. 그럼 뭐만 알고 있으면 되냐면 여태까지 나왔던 개념들을 연관시킬 줄 아는 게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그건 어렵죠. 이건 어려워요 사실. 통찰력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많지 않아요. 너무 어려우면 어머니 통찰력이란 공부에 있어서의 인사이트는 정석책을 펼치지 않고도
1단원부터 마지막 단원까지 뭐가 있는지 다 알고 있으면 얘는 통찰력이 있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이제? 내가 어떤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뭐가 나오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인사이트예요. 그러면 막 이렇게 섞을 수 있어요. 만약 그게 없다면 한 가지가 더 있으면 좋아요. 뭘까요? 공부를 잘하려면 한 가지가 더. 탤런트입니다. 탤런트. 재능이요, 재능. 근데 그건 없으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뭘 얘기를. 제가 방금 말씀드린 탤런트는 모차르트 같은 거 말하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1년에 한 명 정도 보는 애들이 있어요. 손도 안 대고 이러고 쳐다보고 있고. 너는 인마 새끼야. 넌 그래서 안 돼. 나중에 채점 보면 한 개 틀렸어요. 80분 모의고사인데 60분 안에 풀어요. 그런 거는요, 그냥 재수 없어요. 어쨌든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뭐 그런다는데 뭐. 근데 이제 주어진 시간 보통은 어때요? 주어진 시간 내에 시험을 운영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하도 애들이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아서 모의고사 클리닉이라고 해서 우리 수업 시간 이외에 2번 정도, 2주 정도 해봤어요. 와서 80분 내내 몸을 베베꾸면서 막 미치려고 하는 문제가 너무 많아요, 선생님. 내가 일부러 더 준 것도 아니고 기출문제니까 똑같은 45개를 갖고 있는데 선생님 이건 사람이 풀 수가 없어요. 부터시작해서 막 그 80분 내 숙달 되면 괜찮아. 근데 내신 때가 돼서 지금 잠깐 쉬고 있죠. 겨울방학 때 또 해야 돼요. 매주. 심지어 어머니 제가 성적표도 보내드렸어요. 2번이나. 학원에서 매주 모의고사를 봤으면 그 성적표가 나갔거든요. 2시 타임에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님들이 자기는 받으신 적이 없대요. 2번이나 갔는데. 아이 가방을 열어보시지 그랬어요. 가방에도 없더래요. 아이와의 소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모바일로 쏘려고요. 모바일로. 그리고 애 가방 열어봤자 어차피 화만 나세요. 애 가방 열잖아요. 제 아들 가방 열잖아요. 초등학교 4학년 때 프린트 있어요. 우라통이 터지기 때문에 차라리 제가 모바일로 쏴드리겠습니다. 매주 성적표를. 왜 그러냐? 4번만 유심히 보시면 우리 아이가 어디가 자꾸 틀리고 있는지가 보여요. 주어진 시간 내에 다 푸는지 안 푸는지도 보이고. 왜? 뒤에 가서 XXXX면 못 풀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쵸? 훈련을 해야지 단기간 완성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쵸? 그거를 이제 해야 되고. 자, 보시면 모두가 동의하는 내신, 고등학교 3년의 커리큘럼인데 1학년 것만 보셔도 충분히 알 수 있어요. 1학년 1학기 때 문학갈래 이해, 시소설 수필이고 의문의 변동, 이거 중학교 때 했던 거예요. 1학년 2학기 때 중간고사 보세요. 문학의 역사, 고전문학, 중세 국어 문법 보이나요, 어머니? 1학년 2학기가 되면 모든 아이들이 국어를 버리기 시작해요. 예, 이게 완전 헬이거든요. 이게 지옥이에요, 지옥. 이게 반치음이라 그래서 즈 발음 나는 거거든요. 가잘. 이게 순경은 비읍이라 그래서 브 발음 나는 겁니다. 셔발, 죄송합니다. 셔발 맞아요. 셔발 발기달의 밤들이 논이다가 들어자 자리 보곤 가라리 네이어라. 둘은 네에런데 둘은 뒤에런고 본디 네에다 말한 아자날 어띠아리꼬. 처형가예요. 애들은 이런 게 소련 말 같아요. 러시아 말 같이 생각을 해요. 1학년 때 보시면 밑에 보시면 기말 때 문학갈래 화법과 작문 문법 보이시죠? 문학의 역사 현대문학 전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범이. 그러니까 학원에 왔을 때 문학만 공부하고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문법만 공부하고 가면 되나요? 안 돼요. 고전만 공부하고 가면 되나요? 안 돼요. 전체 범위를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선생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시 가르치는 선생도 있고 독서를 가르치는 선생. 왜냐하면요. 중등 국어와는 다른 깊이와 학습량 한 10배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과목 학교별, 학년별, 교사별 유형이 다 달라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중학교 때는 국어 선생님 한 명 들어오는데 고등학교 때는 화법 선생님 따로 들어오고 독서 선생님 따로 들어오고 문법 선생님 따로 들어오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저는 뭐까지 적으라 그러냐면 선생님 숨소리까지 적으라 그래요. 이때 선생님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그럼 체크해 놓으라고. 학교 시험에 갑, 오브, 갑은 누굽니까? 학교 선생님입니다. 그렇죠? 범위에 따라 유형이 결정되는 게 많고
그렇기 때문에 연관되는 외부 작품, 아까 말씀드렸죠? 외부 작품 이런 거. 좀 자랑을 제가 하자면, 어차피 저가 과천 지역 아이들을 가르치는 지가 십몇 년째인데요. 과천 애들이 평촌 오기 불편하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과천 분원을 낸 겁니다. 그랬더니 6개월 만에 200명이 넘게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본관으로 다 안 돼서 별관까지 또 얻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앞뒤로. 제가 돈이 조금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래서 그 아이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는데 저희 학원 자료집에서 안 나올 리가 없겠죠. 충분히 다 대비를 해줄 수 있습니다. 이름 달고 하는 학원은 믿으셔도 됩니다. 제 이름 본명이니까요. 경주정시 양경고파 36대 손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충실하게 해주면 됩니다. 근데 변수가 이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아까 제가 처음에 요거 놓고 가시면 안 된다고 당부드렸습니다. 굿즈는 다 옆에 있는 거 더 가져가셔도 됩니다. 이게 다 전체 한 권이 고교 학점제에 관련된 자료집입니다. 우리 아이 처음 시작할 때 목표가 뭐라 그랬죠, 제가? 재수 없이. 왜냐하면 지금 중학교 2학년 학생부터 고교 학점제 시작된다 그랬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아까 시작하면서 한 얘기가 재수를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아직 저도 안 해봤기 때문에 고교 학점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료집을 제가 드린 거고요. 만약에 인생을 길게 봤을 때 혹시나 재도전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제가 아까 과천 지역의 50%는 재수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아이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 혹시 모르잖아요. 우리 애가 연대를 갔는데 서울대를 가고 싶을지. 애가 고대를 갔는데 서울대를 가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공대를 갔는데 의대를 가고 싶기도 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애가 미래에 대해서. 지금 중3이니까 제 맘대로 상상하게끔 내버려 두세요. 제 맘대로 그냥. 뭐 누가 저를 비난하고 하겠습니까? 제가 가르치는 애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얘기니까. 그러면 지금 시범학교가 과천여고하고 과천고예요. 그래서 점차 이동 수업 같은 게 많아지고 있어요. 그전에는 아이들이 앉아있으면 선생님이 바뀌어서 들어온다면 이제는 선생님들이 어느 교실에 계시면 가서 이제 이동 수업하는 형태로. 근데 올해 같은 경우 선택 과목을 도입을 했는데도 학교 커리큘럼의 변화는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본격적인 시행은 지금 밑에 혹시 동생 있는 친구 있을까요? 혹시 밑에 동생... 그러면 얘는 이걸 해야 되니까 설명회를 다시 오셔야죠. 뭐 그건 제가 또 어떻게 될지 다시 말씀드려볼게요. 근데 거의 동일하게 진행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여기서 하나 변수가 뭐냐면요. 아까 재수하면 안 된다는 게 만약에 고교 학점제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수능은 자격고사화 될 거예요. 미국 SAT처럼. 그래서 그 메가스터디 강사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한국 수능은 없어질 것이다라고 얘기한 게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에서 요구하는 필수적인 학점만 고등학교 때 따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변별력을 확보할 수가 없으니 각 대학의 자율성을 높여주기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미국 SAT처럼 미국 수능처럼 자격고사화되고 서울대는 서울대대로 연대는 연대대로 그건 결국은 뭐로의 획이냐 저가 경험했던 대학별 본고사의 형태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근데 그게 시험의 형태가 됐든 구술 면접의 형태가 됐든 심층 면접의 형태가 됐든 그건 알 수가 없으나 고교 학점제가 본격적으로 된다면 수능은 자격고사화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우리 원장님 어떡하시냐고. 그렇게 되면 그쵸 대학별 본고사도 대비하면 되죠. 그럼 해주면 되고 학점 잘 따게 해주면 되는 거고 아니고 아이가 편하게 잘할 수 있으면 그게 더 좋고요. 그렇죠? 제 아이는 뭐 대학을 안 가도 되는 건 아니니까요. 정말 고독한 예술가로 키우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이제 많이 질문을 하셨던 과천 지역 학교의 특성들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뭐 혹시나 아직까지도 고등학교를 결정하지 못하셨다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요거는 저희 아까 그 팀장을 불러다가 한 10분 정도만 조금 더 얘기를 들으시고 제가 다시 들어올 거거든요. 그죠? 피곤하신 거 알지만
지금 만약에 주무시거나 보시거나 그러면 배가 수능날 잡니다. 지금 주무시면 배가 수능날 잔다고 말씀드렸어요.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등부 팀장 김나경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부터 이제 과천 지역의 내신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한번 정리를 해드릴 생각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시기에 이제 어머님들께서 이제 저한테도 많이 문의가 오고 이제 상담 오시는 어머님들께서 우리 아이는 과천고를 보내야 될까요? 중앙고를 보내야 될까요? 이런 식의 문의가 많이 있어서 1학년, 2학년, 3학년이 어떤 식으로 내신 대비가 진행되는지 정리를 해드릴 건데 죄송하지만 지금 어머님들이 보시는 자료에는 그게 빠져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신 어머님들은 사진을 찍으셔도 괜찮으세요. 네. 그래서 과천고부터 이제 순서대로 안내를 드리긴 할 건데 혹시 과천 지역 아니고 타 지역으로 혹시 고등학교를 보내실 예정인 어머님 계실까요? 네. 혹시 있으실 경우는 제가 아는 선에서는 끝난 이후에 상담 진행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과천 지역에 있는 대학교 먼저 전에 정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과천고등학교인데요. 과천고등학교 이제 추천하는 학생들은 문학적인 감이 조금 있다 하는 학생들한테 저는 과천고를 추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게 1학기 중간고사 같은 경우는 교과서가 100%예요. 그러니까 교과서 외의 시험 범위는 따로 내지 않았다는 건데 문제는 과천고등학교 시험 문제는 보통 1학기 기말고사부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1학기 기말고사로 가면 갑자기 소단원이 2개로 줄어들면서 학교 프린트가 엄청 들어가고요. 마찬가지로 2학기 중간고사 갔는데 소단원 2개, 2학기 기말고사 갔는데 소단원 2개예요. 그러니까 1학기 때는 교과서만 나가다가 그 뒤에는 지금 학교 프린트라고 해서 여러 가지들이 다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학교 프린트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문학이 계속해서 들어갈 건데 문학 난이도가 상당해요. 외부 지문이라고 해서 학교 선생님이 끌어오시는데 그 외부 지문의 난이도가 고등학교 3학년 수능 특강에 있는 작품을 끌어오세요. 차라리 다른 교과서에 실려있는 고등학교 1학년 하다못해 고2 문학 교과서에 있는 걸 실어오면 학생들이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특히나 이번 과천고 1학년 기말고사 같은 경우는 규원가라는 작품이 들어가거든요. 그 규원가가 고3 9월 모의고사 때 나왔던 작품이에요. 그래서 문학 작품 난이도가 상당한 편이에요. 그리고 2학년 때 올라가면 일단 선택 과목은 독서랑 문학인데 학교 자체에서 독서만 하지 않고 문학만 하지 않고요. 보시면 독서, 문법, 문학, 독서, 문학, 문법, 문학, 문법, 문학, 문법 이라고 해서 사실상 전 파트를 다 가르치는 학교가 과천고등학교예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 드렸을 때는 문학을 잘하는 친구에게 추천드린다라고 했는데 그 전제 조건은 문학을 제일 잘하는 친구인 거고 그 안에는 당연히 문법도 잘해야 되고 비문학도 잘해야 되는 전제 조건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뭐 특이사항이라고 하면은 과천고 같은 경우는 학교 자체에 토론 동아리가 굉장히 활성화된 학교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학교 자체에서 토론 대회를 굉장히 크게 열어요. 그래서 보시면 토론 대회라고 해서 학생들이 토론하는 내용을 발문으로 실어서 학생들이 내신을 내요. 근데 사실 그 토론 대회는 학원 선생님은 절대 참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대비해 줄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냥 토론 내용을 보고 학생들이 그 내 주제에 맞는 거 화법이라든지 작문과 관련된 거거든요. 그리고 또 논문 보시면은 학교에서는 이번에는 고교업전제랑 관련된 논문을 정말로 줬어요. 근데 학교 선생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논문을 읽어봐라 그것과 관련된 비문학이 나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정말 비문학이 내거든요. 그럼 사실상 저런 부분은 저희가 대비를 해줄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마찬가지로 문학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만 적혀 있긴 한데 실제로 시험 문제에서는 외부 지문이라고 해서 고등학교 3학년 수능 특강에 있는 작품을 많이 끌어오고요. 그래서 지금 모든 시험 범위 일단 1학년 같은 경우는 모든 시험 범위의 문법은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게 2학년 때도 다시 복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과천고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은 일단 문학 난이도는 계속해서 높아질 거예요. 과천고등학교 학교 자체 부교재가 있어요. 400페이지 정도 되는 부교재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보통 교과서에는 소설의 중요한 부분만 발췌를 해놓는데 저 부교재에는 그 소설의 전문이 다 실려 있어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께서 요구하는 거는 발췌된 부분뿐만이 아니라 전문이 나왔을 때도 너희가 어떤 식으로 독해를 해내는지 아니면 그 작품에 대해서 특징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게 하는 시험을 내세요.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은 단순 암기보다는 전반을 이해하는 수능형 문제에 익숙한 학생들이 오히려 내신도 훨씬 잘 볼 거예요. 그리고 뭐 세 번째 같은 경우 서술형 조건으로 100점을 받기가 힘들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올해 1학년 같은 경우는 지금 총 3번의 시험을 봤거든요. 학교에 100점이 한 명도 없어요.
최고점이 99점, 98점, 96점 이런 식으로 나가요. 사실상 이 서술형 같은 경우는 학생들의 100점을 방지하기 위한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과천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다음으로 과천여고입니다. 네. 과천고에 비해서는 훨씬 평이에요. 보시면 교과서 1에서 3단원, 3에서 5단원, 6에서 8단원, 8에서 10단원. 정말 교과서만 활용을 하고요. 그 외에 외부 지문은 전혀 사용하지 않는 학교가 과천여고예요. 그러면 굉장히 평이하겠다 싶은데 과천여고는 정말로 꼼꼼하다는 친구들이 가야 되는 학교거든요. 과천여고 2학년 학생들을 내신을 하다 보면은 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학생들이 선생님 그거는 교사용 교과서 몇 페이지 몇 번째 줄에 있어요. 라고 달달 숙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고 학생들 특성상 내신 한 문제만 틀려도 등급이 바로 떨어져요. 아까 과천고 같은 경우는 서술형 때문에 100점을 받기가 힘들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은 서술형으로 부분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과천여고는 서술형이 없어요. 객관식으로만 진행을 하기 때문에 한 문제만 틀려도 등급에 굉장히 영향이 좀 큰 학교 중에 하나예요. 특히나 여고 자체가 인원이 굉장히 적은 편이거든요. 그나마 국어 같은 경우는 모든 학생들 공통으로 들어가니까 상관없는데 학년이 올라가면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인원 대비해서 굉장히 등급 따기가 힘들어요. 저희 학원에 어떤 친구가 물리가 본인이 전주 4등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잘했다라고 했는데 4등인데 4등급이래요. 물리를 선택한 학생이 전교에 10명밖에 없어서. 네. 그러니까 한 개를 틀렸는데 4등급이고 4등급이다라는 건 등급을 그만큼 따기 힘들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여고 학생들 보면 교사용 교과서를 정말 달달달달달달 암기하고 있고 교사용 교과서뿐만이 아니라 자기 개별적으로 자습서 다 사서 보고 있고 평가 문제집 다 사서 보고 있고 외부 지문도 거의 안 나와요. 정말 교과서 플러스 학교 선생님 필기에서만 나오는 시험이기 때문에 굉장히 꼼꼼한 친구들에게 추천하는 학교입니다. 2학년을 들어가도 동일해요. 지금 문학이랑 독서인데 대부분 교과서로만 들어가고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학교 프린트 같은 경우는 교과서에는 일부가 수록되어 있는 게 약간 학교 프린트에서 약간 확장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외부 지문으로 볼 수는 없는 파트예요. 그래서 과천여고 보시면은 교과서에 굉장히 충실하고요. 예문도 대부분 교과서에서 나와요. 그리고 학교 선생님이 다 언급하시는 거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학교 수업을 잘 안 듣는다, 학원에 뭔가를 의존하려고 한다 하는 친구들은 사실상 과천여고에 잘 맞지는 않아요. 문제는 학교 선생님이 내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술형 문제가 없기 때문에 배점도 높고 한 개를 틀렸을 경우 등급에 굉장히 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꼼꼼하게 암기하는 것이 필요한 학교가 바로 과천여고입니다. 세 번째로 과천중앙고 안내를 해드릴게요. 아까 과천고가 이제 문학이 강한 친구들이었다면 과천중앙고는 문법이 강한 친구들이 좀 가야 하는 학교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는 일단은 모든 시험 범위에 당연히 문법은 다 들어가 있고요. 그 다른 학교들이랑 차이점은 뭐냐면 다른 학교 학생들은 교과서에 있는 문법만 가르치거든요. 그럼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는 문법이 총 4파트가 들어가요. 의문의 변도, 한글 맞춤법, 문법 요소, 중세국어. 총 4파트가 들어가는데 과천중앙고 같은 경우는 학교 프린트가 들어가면서 형태소도 들어가고 품사도 들어가고 문장의 짜임도 들어가고 사실상 학생들이 1학년 고등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문법 전범위를 1학년 때 끝내는 학교가 바로 과천중앙고예요. 그래서 사실 학생들이 이제 1학년 문법이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1학년 때 문법을 좀 하다가 놔버리는 경우가 조금 있어요. 그러면 이제 2학년 때 들어가면은 문학이 있으니까 선생님 문법 안 해도 되겠네요. 좀 수월하겠네요. 라면서 2학년 중간고사를 무사히 끝내요. 근데 문제는 과천 지역에서 유일하게 2학년 엄매를 선택한 학교예요. 그래서 2학기 중간고사 첫 시험이 바로 현대국어 문법 전범위예요. 1학년 때 배웠던 문법의 전범위가 지금 2학기 중간고사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학년 문법이 잘 되어 있지 않을 경우는 당연히 2학기 엄매 내신을 하는데 학생들이 포기가 많을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 문학이 끝난 다음에 학원에도 많이 연락 와요. 선생님 저 엄매는 못하겠어서 정시로 돌리려고요. 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 시기에 굉장히 학생들이 정시로 돌리는 학생들도 많아지고요. 그 외에 특이한 건 뭐냐면은 과천중앙고 같은 경우는 작년이랑 올해랑 지금 선생님이 바뀌시면서 시험 경향이 살짝 달라졌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1학년 기준으로 했을 때 딱 2가지 파트만 선생님이 손을 대셨거든요. 문학이랑 문법만 진행을 하셨는데 올해는 그 중에 한 선생님이 2학년으로 넘어가시면서 보시면은 비문학이 계속해서 들어가요.
그래서 사실 내년도에는 어떤 선생님이 맡으실지 모르기 때문에 문학이 초점이 될지 비문학이 초점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문법은 계속 들어갈 거예요. 네.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과천여고 같은 경우 문학작품 한 10개 정도 들어갔거든요. 2학년 보시면 문학작품 15개씩 들어가요. 거기다가 지금 학교 프린트라고 해서 작품 하나당 외부 지문을 2개씩 주셔요. 그럼 사실상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작품이 총 40작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40작품이 다 나오는 게 아니라 일부만 이렇게 쏙쏙 나오다 보니까 어쨌든 수업 때는 40개를 다 수업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공부량이 상당한 학교가 바로 과천중앙고예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문법 난이도 굉장히 높고요. 1학년 때 문법 기본기 쌓아놓지 않으면 2학년 초반의 학생들이 내신 포기하는 학생들이 다수 발생할 수 있고요. 외부 지문으로 출제되는 작품들 같은 경우는 수능형으로 좀 익숙지 않은 작품들이 나와요. 네. 그래서 그런 거에 좀 거부감이 없어야 되며 마지막으로 벼락치기 하는 학생들은 중앙고랑 잘 맞지는 않아요. 그래서 평소에도 꾸준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중앙고를 들어가는 게 좋긴 한데 사실 평소에도 공부하는 게 좀 많이 힘들죠. 학생들 입장에서는 1학년들은. 네. 그래서 일단 문법적으로 조금 많이 어려운 학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과천외고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시험 범위가 굉장히 적어요. 일단은. 보시면 알겠지만 소단원 4개, 소단원 2개, 소단원 4개, 소단원 1개. 여기서 소단원은 보통 문학작품인 경우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문학작품 4개, 문학작품 4개 들어가는 건 다 굉장히 쉬운데 과천외고 같은 경우는 일단 1학기 기말고사가 학생들이 좀 많이 고비해요. 이때만 시험 범위에 문학이 들어가지 않고 문법으로만 100%를 건드리는 학교거든요. 근데 과천외고는 외고다 보니까 보통 학생들의 자율성을 조금 많이 강조를 하세요, 선생님께서. 그래서 이때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문법이 아까 제가 고1에서는 4파트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 4파트 중에 3파트가 이때 한 번에 들어가요. 근데 그 교과서에 있는 문법만 진행을 하시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이제 선생님이 강조하시는 게 한글 맞춤법 전체를 시험 범위에 수록하시거든요. 근데 그 한글 맞춤법을 절대 수업을 안 해주고요. 프린트로 준 다음에 너희가 개별적으로 공부해라. 그게 시험 범위에 나온다. 라고 하면서 5문제 이상을 출제를 해버려요. 그래서 1학기 기말고사 기간이 지나면 과천외고 학생들이 내신이 너무 힘들다라면서 학원을 좀 많이 찾아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2학기 들어가면은 뭐 문학도 들어가고 문법도 들어가고 하는데 과천외고의 특징이라면 고전 문학이 조금 많이 들어가요. 네. 그래서 고전 문학뿐만이 아니라 외부 지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과천외고가 시험 문제가 총 30문제거든요. 30문제 중에 이번에 중간고사 때 14문제가 외부 지문이었어요. 그러니까 1페이지에 보면은 1번부터 6번까지 문제 중에 5문제가 외부 지문 관련한 문제였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처음 보는 낯선 지문이라도 독해내는 실력이 좀 뛰어난 친구들이 외고 내신을 할 땐 좀 적합하고요. 그만 또 이제 이 학교도 여고랑 동일하게 서술형이 없는 학교예요. 그래서 부분 점수를 따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 꼼꼼함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2학년 보시면 문학이랑 독서라고 해서 소단원 6개라는 건 작품 6개씩 있는 거고 독서라고 해서 6개씩 들어가는데 학교에서 선택 과목은 독서인데 시험 문제는 독서로 내지를 않으세요. 고2 교과서에 있는 독서가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 비문학이랑 약간 괴리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학으로만 보통 진행을 하세요. 그래서 원래 2학기 중간고사 때도 선생님께서 문학으로 진행을 할 거다라고 언급을 하셨었는데 이제 학부모님들의 항의가 좀 많이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 커리큘럼을 잘 따르지 않냐고. 그래서 처음으로 독서로만 100%를 냈었고요. 이번에 2학기 기말고사는 다시 문학으로 100% 돌아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시험 범위가 적은 편이지만 되게 꼼꼼함을 요하는 학교고 거기다가 외부 지문은 당연히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학교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 담당 선생님의 교체로 시험 난이도가 높아졌다라고 적혀 있는데 과천외고를 담당하시던 선생님이 여고로 넘어가셨고요. 그리고 지금 외고에 계신 3학년 선생님이 1학년으로 내려오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2학기 중간고사를 기점으로 외고 시험이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앞쪽에 보시면은 지금 고전문학 3개, 현대문학 3개, 현대문학 하나라면서 학교 프린트가 들어갔는데 여기 들어가는 프린트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배우는 3위인국이나 면항점가가 들어있어요. 고3 선생님이 1학년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그 영향이 없지 않아 있는 걸로 보이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외부 지문 관련 문제 비율 굉장히 높다는 거. 그래서 이번에 최근에 30문제 중에 14문제
나왔고요. 그 다음에 문학 공부, 여기서 말하는 문학은 고전 시가 얘기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시조 읽는 거 되게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시조 공부 틈틈이 하는 것이 외고 내신에는 도움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보시면 문법 기초 이론을 숙지하고 선지 분석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외고 학생들의 조금 문제가 뭐냐면은 1학년 때 이렇게 문법을 하고 2학년을 넘어가면 문학이랑 독서가 들어가기 때문에 문법을 전혀 안 해요. 근데 문제는 지금 3학년 EBS 연계교대 학교별 선택 과목이라고 나와 있는데 3학년 1학기 외고의 선택 과목이 언어예요. 그러니까 선택 과목이랑 학생들이 전 선생님 좀 화작 볼 건데요. 이거랑 상관없이 내신을 하는 친구들은 무조건 지금 문법을 해야 된다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1년 동안 쉬었던 친구들이 문법을 하는 거기 때문에 3학년 들어가서 내신을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많이 나타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문법 공부는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쪽까지가 지금 학교별 내신 경향이고요. 그래서 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저희 고1 전체 커리큘럼이 나가 있을 거예요. 이 고1 커리큘럼 같은 경우는 어머님들 자료에도 있고요. 이 커리큘럼은 이제 학교별 내신과 연관 지어서 저희가 짠 커리큘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1년 동안 문법 당연히 한 바퀴 돌릴 거고요. 문학 같은 경우도 지금 갈래별로 적혀 있긴 하는데, 뭐 지금 보시면 뭐 현대시, 고전시가 고전소설, 현대소설, 극수필이라고 적혀 있는데, 실제 수업할 때는 이게 좀 섞여서 수업이 진행이 될 거예요. 네. 뭐 예를 들어 숙시만 하게 되면 그 다음 기간에 들어갔을 때 학생들 시 보는 법 다 까먹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적혀 놓긴 한데 약간 복합적으로 들어간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별도로 이제 앞쪽에서 정동민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모의고사 클리닉이라는 거 진행할 예정인데요. 일단은 겨울방학 동안 그리고 늦으면 2과정까지는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로 진행을 하다가 보통 여름방학쯤에 들어갔을 때 이제 고2 혹은 좀 잘하는 친구들은 고3 모의고사까지 풀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목표거든요. 그래서 일단 어쨌든 문학이랑 문법이 고등학교 1학년의 주된 내신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실히 선행하려는 게 저희 정동민 국어학원의 목표입니다. 네. 그래서 뭐 이거는 뒤쪽은 이제 저희가 어떤 식으로 수업 진행하는지 간단하게 이제 적은 거고요. 보시면 어휘 테스트랑 문법 테스트 진행한다라고 했는데 학생들이 어휘력이 생각보다 많이 부족해요. 정말로. 그래서 어휘 테스트 매주 당연히 진행할 거고요. 그다음 문법 테스트가 복습 테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문법은 확인 작업이 안 되면은 사실 문법 수업을 들은 가치가 없기 때문에 매주 문법 시간에는 복습 테스트 진행할 거고 문학이랑 독서 진행하고 학생들 하원할 거고요. 그 다음 별도로 모의고사 클리닉 같은 경우는 성적표 항상 배부하고 있고요. 지금 뭐 다니는 수강생들 같은 경우도 클리닉을 참석을 했으면 학생편에 항상 모의고사 클리닉 성적표가 나갔었어요. 근데 뭐 어머님들께서 가끔 못 받으셨다 하시는 어머님들 계셔서 만약에 못 받으셨을 경우는 데스크에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문자로 재발송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내신과 관련해서는 여기까지이고요. 혹시 뭐 그 외에 내신과 관련해서 저에게 질문하신 사항 있으실까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바뀌지 않으면 네. 실제적인 질문이 거의 비슷한가요? 외고나 여고 같은 경우는 지금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나오는 지문들이나 시험 범위가 계속 유사해요. 근데 이번에 외고 이제 선생님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시험 범위에 변동이 생겼던 거고요. 외고 선생님이 여고로 가셨기 때문에 여고도 당연히 시험 범위 변동이 될 거예요. 그리고 중앙고 같은 경우는 선생님과 박 선생님 바뀌는 것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문법이 강조되고 있는 게 특징이고요. 과천고 같은 경우가 이제 약간 문제가 되는데, 과천고가 1학기 중간고사 때 계셨던 선생님이 사고가 있으셔서 기말고사 때 고3 선생님이 내려와서 수업을 하셨고, 그 다음에 2학기 중간고사 때는 새로운 선생님이 오셔서 수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총 4번의 시험이 다 다른 경향이라고 보고 가셔야 돼요. 선생님에 따라서, 선생님의 취향에 따라서, 그 선생님께서 중점적으로 가르치고자 하는 과목에 따라서 시험 경향은 바뀔 수 있어요. 네. 수업 시간은 몇 시간이에요? 수업 시간은 주일에 4시간 수업 진행하고 있고요. 네, 4시간이고 4시간 중에 문학이 80분, 문법이 80분, 독서가 80분씩 진행합니다. 그 외에 모의고사 클리닉은 학생 수업 이외에 와서 진행하는 거고요. 모의고사 클리닉은 방학 때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생각하시면 되세요. 네.
네네. 예를 들어 학생이 뭐 일요일 저녁 수업이다 할 경우는 평일에 보통 방학 때는 학생들 낮에 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낮에 불러서 모의고사 풀고 오답 정리하고 1대1로 클리닉 해주는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의고사가 보통 45문제에 80분이거든요. 그래서 잘하는 친구들은 뭐 45문제 중에 5문제 정도 틀리면은 5문제 오답 체크하고 가면 10분이면 끝나고요. 조금 많이 틀렸다 하는 친구들은 최대 2시간 정도까지 걸릴 수 있고요.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당연히 오답 정리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강조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질문이 많은데 네네. 이과 선생님 컴퓨터 쪽 네. 가고 싶은데 네네. 그것도 고등학교는 저 중앙고나 가천고 중에 선택을 굳이 한다면 아무래도 이 중앙고등학교가 이과 중점학교이기 때문에 과학 중점학교거든요, 과중이. 그래서 그쪽을 오히려 많이 추천을 드리긴 해요. 근데 그것보다도 이제 만약에 학생이 수시를 생각한다면 내신 경향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네. 네. 그래서 부장님이 직감한다고 네. 얘기 들었는데 네네. 추천을 하시고 정동민 원장님 평촌에선 진행 안 하시고요. 여기서만 지금 진행을 하세요. 이 모든 금토일 과정에 수업을 다 하시는 거예요? 네, 현재는 모든 타임 다 진행하고 계십니다. 진행하시는 과정은 문학 공법 특수수업. 현재 문학 진행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원래는 사실 고3을 주로 진행하시거든요. 근데 이번 여름 과정부터 지금 예비고1 학생들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까지 본인이 직접 가르치시겠다라고 하셔서 아마 겨울방학 전까지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정동윤 원장님 직강은. 네. 그 영과정이 있고 1과정이 있잖아요. 네. 영과정을 12월에 개강하고 네. 1과정을 11월에 개강을 하는데 네네. 그 영과정을 패스했을 경우는 무슨 차이가 크게 있나요? 차이가 크게 있진 않고요. 그냥 학생들이 사실 영과정 시작 시점에 국어학원에 처음 온 친구들이 많아요. 영과정이 기본기를 다지면서 기존에 다녔던 친구들은 복습을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저희가 영과정 1과정으로 나눈 이유는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다른 학년이랑 학사 일정이 조금 다르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걸 맞추기 위해서 나눈 거고요. 사실상 내용이 막 영과정을 못 듣는다고 해서 1과정을 못 따라가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대신 들으면 도움은 되죠. 아무래도. 영과정은 5주고 네. 1과정은 7주면 나중에 이 친구들이 이렇게 학년이 같은데 만나나요? 끝나는 시점이 동일해져요. 얘는 5주고 얘는 7주인데 영과정이랑 영과정 5주랑 1과정 7주가 합쳐지면 12주거든요. 근데 그게 끝나는 시점이 2월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다른 학년들, 고등학교 2학년이나 3학년 학생들이랑 끝나는 시점을 맞추기 위해서 일부러 나눠서 넣어놨어요. 네. 네. 혹시 그 외에 질문사항 없으실까요? 그러면 저는 오늘 여기까지 진행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정동민 원장님 다시 들어오셔서 마무리 해주신다고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저도 이제 밖에서 대기하고 계실 거고 정동민 원장님도 계시니까 질문하고 가주세요. 감사합니다.